고구려의 대외 항쟁 부분이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에 살펴봐야 되는 왕들을 봤어요. 그 사이에 시간은 6세기 후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출제가 될 건지 보는 게 중요해요. 너희들은 학생이고 지금 숲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무들이 안 보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겠구나를 보고 이 파트를 내가 꼼꼼하게 봐야겠구나라는 걸 좀 계획을 플랜을 세우시라는 거죠. 자, 보게 되면 5번, 6번 문제 연달아 나왔는데 제일 싫어하는 연표가 나왔다. 그지? 연표. 연표가 나오면 뭐부터 봐야 돼? 밑에 나오는 것을부터 봐야 돼. 고이왕, 신라 대가의 흡수, 기불포전투, 신문왕, 후백제, 고려라는 키워드를 나오고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게 되면 다음 연표에 가와 마에 들어갈 역사적 사건을 다르게 연결한 걸 찾으래. 이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선생님이 원하는 게 뭐야? 학교 선생님이? 전체 흐름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문제죠. 확인하겠다는 문제죠.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르래. 이거 뭐야? 첫 번째, 이거가 말하고 있는 주제를 찾으라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순서에 맞게 순서를 찾으라는 거죠. 이거는 한 단계 더 나가서 2단계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럼 네모 박스 한번 읽어보자. 춘추가 무릎을 꿇고 폐하께서 당의 군사를 빌려주어 흉악한 것을 잘라 없애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백성은 모두 포로가 될 것이며 어쩌죠 얘기합니다. 저기서 태종이 옳다고 여겨 군사 출동을 허락했다. 이거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신라의 김춘추와 우리 앞으로 배우겠지만 태종 모열왕과 그 다음에 당나라의 태종이 뭐라는 모습이죠? 나당연합을 결성하는 모습이죠. 한마디로 6번 문제 뭡니까? 나당연합을 연표에 넣어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고구려의 대외항쟁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거는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고구려가 됐다 잘 나갔어. 근데 이제 6세기 후반쯤 되면은 고구려가 이제 두 차례 전쟁을 중국과 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무슨 파트냐면 사실 통일신라로 가기 위한 배경 지식 파트예요. 배경 지식. 무슨 배경 지식인지 봅시다. 자, 6세기 후반에 동아시아 정세는요, 남북 세력, 동서 세력으로 나눴다고 하는데 여기는 잘 안 보이겠지만 선생님이 교재 그림을 넣어놨어요. 이거 꼭 봐주세요. 이거 수능에 잘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은 지금 내신도 있지만 수능까지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볼게요. 불궐,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외. 이게 무슨 세력? 우리 남북 세력, 남북 세력. 그리고 반대 세력 어디? 신라랑 중국, 수당이랑 이렇게 연결됐죠? 이게 문세력, 동서세력. 요렇게 나뉘어져 있었다는 거야. 6세기 후반에는. 6세기 후반에 전체 동아시아가. 자, 근데 이 과정에서요. 중국이 계속 혼란기를 거치다가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해. 드디어 통일했어. 중국의 통일국가야. 그러면 대빵 센 거죠. 그래서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가요. 고구려를 압박합니다. 야 하면서 계속 건드려. 그러면서 결국 고구려를 공격하게 됐는데 우리 초딩 때 위인전 다 봤잖아. 누구 나와요?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 나오잖아. 요것만 알면 돼. 그냥 6세기 후반에 이렇게 세력이 형성이 됐고 수나라의 을지문덕이 이제 수나라가 고구려 쳐들어왔을 때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으로 물리친다. 끝.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이잖아. 한산대첩 이런 것처럼 엄청 크게 승리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여파로 수나라는 2대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하게 되냐? 당나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수를 이어서 통일한 당은요, 또 여러 차례 고구려를 계속 괴롭혀요. 이때 등장하는 게 누구냐? 안시성 전투가 등장하게 됩니다. 너희들 교과서 프린트를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여기다가 양만춘이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뭐 양만춘 장군을 막 기억해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학교쌤이. 자, 학교쌤이 내신에서는 신이에요. 양만춘 언급하시면은 외워야 돼요. 근데 선생님은 이 전공이니까, 전공자니까 그냥 얘기를 해주면 양만춘 안시성 전투에서 이제
있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만 구체적인 장소의 이름은 나와있지 않아. 근데 왜 안시성 전투하면 양만춘이 따라오냐라고 하면 후대에 안시성 전투를 배경으로 쓴 소설이 있어. 소설. 그 소설에서 양만춘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 소설이 너무 유명해진 거야.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양만춘이 실존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안시성 전투, 양만춘 요 키워드 학교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기억을 해주고요. 이 등이 당군을 물리치면서 막아냅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고구려에 수나라도 쳐들어오고요. 당나라도 쳐들어왔는데요. 다 막아냈네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게 왜 교과서에 배경 지식으로 들어가 있냐. 집중. 첫 번째, 자, 고구려가 암만 샌들 한 번, 두 번 계속 막아냈어. 중국이랑 거대한 세력을 쇠퇴했겠죠. 고구려가 쇠퇴했습니다. 고구려가 노화됐겠죠. 노화됐을 거예요. 노화됐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거. 자, 당나라, 중국이 계속 고구려를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죠. 자, 지금 중국, 지금으로서는 당나라죠. 당나라가 어떠한 욕심이 생겼을까요? 아니면 어떠한 목표의식이 지금 있을까요? 바로 고구려를 없애버리겠다는 목표의식이 있겠죠? 근데 이게 나중에 뭐랑 시너지 효과를 맺게 되는 거예요. 김춘추가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백제랑 고구려를 멸망시켜 봅시다라고 했을 때 당나라가 오호쿠나 하면 손을 잡겠죠. 이거를 설명하려고 교과서에 사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과서에 이게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고구려가 이렇게 힘을 잃었단다. 그래서 신라가 삼국통일을 할 수 있었단다라는 그런 은근한 뉘앙스. 두 번째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당나라가 김춘추의 손을 잡은 거야라는 거. 이거를 설명하려고 요 파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 볼 건데 쌤이 위에 체크로 삼국통일 순서라고 적어놨죠. 순서는 그냥 베스트셀러 같은 느낌입니다. 항상 시험에 나와요. 이거는 뭐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든 안 되든 계속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나당 동맹을 맺어야겠죠. 신라와 당나라가 동맹을 맺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배경. 자, 우리가 손을 잡으려고 하면요. 서로에 뭐가 맞아야 돼요? 니즈가 맞아야 됩니다. 니즈. 무슨 니즈가 맞았냐? 먼저 보게 되면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이 남아 있었겠죠. 당나라는 고구려를 차지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맞았을 거고, 자, 그러면 신라는 무슨 니즈가 맞았냐라고 하면 바로 김춘추의 개인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김춘추한테는 첫째 딸이 있었습니다. 고타소라는 딸이 있었어요. 자, 우리 아빠들이 뭐예요? 딸바보죠. 김춘추는요, 딸바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딸을 첫 자식이죠. 고이고이 키워서 어디에 시집을 보내냐면 대야성 성주, 대야성의 주인인 김품석이라는 사이한테 결혼을 시켰습니다. 자, 근데 이 대야성 선주랑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었겠죠? 근데 이 대야성에 누가 쳐들어오냐면 백제의 마지막 왕이죠. 백제 의자왕 삼천궁년 들어봤죠? 백제 의자왕이 대야성을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 백제 의자왕이 무슨 일을 저지르냐면 대화성 성주 죽이고 고타소 죽이고. 자, 우리 딸바보였던 김춘추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 부셔버리고 싶었겠죠. 지금 내 사위, 내 딸, 내 손주까지 다 죽었어. 백제 의자왕도 부셔버릴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니즈가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신라와 당나라가 손을 잡게 되는데, 근데 사실 여기 중간에 하나 더가 있었어. 자, 우리 지금 백제를 쳐야 되잖아. 근데 이 신라의 김춘추 입장에서는 먼저 고려할 대상이 하나 있었지. 어디? 같은 한반도 땅이긴 한 고구려. 고구려에 당시 누구냐면 개소문. 실제 이름이 개소문이요. 영계소문한테 먼저 가. 왜냐하면 다른 나라인 당나라한테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같은 한반도가 낫잖아. 그래서 김춘추가 고구려 영계소문한테 가서 야, 도와줘. 지금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나오죠. 영계소문이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냐면 도와줄게.
줄게. 근데 땀내나라고 했는데 좀 손해인 거야. 그래서 이 김춘추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 당나라도 연달아서 고구려의 정복을 실패했지? 그러면 내 손을 잡아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글이글해요. 지금 굉장히 고수심을 불탈 거야. 그래서 신라 백제의 공격을 받게 됐고 신라의 김춘추가요. 처음에는 고구려 지원 요청을 했으나 거절을 당하고 같은 니즈를 가지고 있던 당나라에 가게 되면서 나당 동맹이 결성하게 됩니다. 왜? 당의 고구려 정복 실패와 김춘추의 니즈가 맞아떨어지게 된 결과죠. 정치는 그렇습니다. 니즈가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는데 이거는 몰라도 되는데 쌤이 그냥 플러스로 적어놓은 거예요. 뭐냐면 나당 동맹의 조건이 있었어. 이제 당나라랑 급이 사실 안 맞았어요.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 대동강 이북의 고구려 영토를 당한테 줘라. 이게 사실 좀 잘못된 거죠. 이게 사실 좀 잘못된 거죠. 그리고 당의 문물을 수용해라. 사실 이 조건에서 너희도 좀 느껴지지. 급이 달랐구나 라는 거 느껴질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순서로 가야 되는데 자 우리 백제랑 고구려를 봤을 때는요. 백제가 조금 더 만만하죠. 고구려보다는. 그래서 백제부터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당연합군이 공격을 하고요. 우리 또 그 동료에 나오는 노래에 나온 사람 있잖아. 계백. 계백의 결사대가 황산벌, 지금의 논산이에요. 군대 갈 때 가는데 황산벌에서 전투를 하는데 엄청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 패배를 하게 되고요. 당시에 백제 수도 어디입니까? 사비였죠. 사비성이 함락되고요. 백제는 멸망됩니다. 언제? 660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로 이제 가야겠죠. 자 고구려로 갑니다. 자 고구려는요 당시에 이제 안시성 전투까지는 했던 게 개소문이 영계소문이 있었는데 영계소문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영계소문한테는 아들 3명이 있었거든. 근데 이 3명이 똘똘 뭉치는 게 아니라 서로 아빠 자리 갖겠다고 싸워. 심지어 조금 지금부터 빡칠 수 있는데 영계소문의 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요 형제들과 다툼을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안 되겠으니까 고구려의 군사 기밀을 안고 당나라로 갑니다. 그 중국인으로서 잘 먹고 잘 사셨습니다. 어쨌든 배신을 해서 그래서 이 영계소문 사후에 이런 아들들 간의 권력 다툼을 가지고 지배층의 분열이 일어나게 됐고요. 이를 틈타서 나당연합군이 공격을 하게 되면서 결국 평양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함락됐죠. 평양성이 함락되고 668년 8년 뒤죠. 고구려도 멸망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순서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자 신라의 김춘추와 당의 태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당 동맹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먼저 계백의 황산벌 전투만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구려로 갑니다. 영계소문 사후에 이러한 지배층의 분열을 틈타서 고구려를 멸망시켜요. 여기까지는 너희도 너무 잘해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생각한 순서 그대로거든. 근데 순서 문제에서 제일 많이 틀려오는 게 어디냐면 부흥운동 파트입니다. 부흥운동 파트에서 순서 헷갈려가지고 되게 많이 틀려와요. 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잡초 같은 민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잡초가 어때요? 뿌리고 밟고 밟아도 절대 안 죽어. 그게 우리나라 민족의 민성이야. 근데 민족 성질이죠. 근데 이 잡초 같은 국가가요 없어졌다고 끝나겠습니까? 아니죠. 백제와 고구려는요 다시 일어나자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시험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암기팀 나갈게요. 자 먼저 백제의 부흥운동 하면 너희들한테 뭐 적으라는 거 안 나오고 키워드만 찾아주면 되는데 자 이름 옥신 도침은 이제 주류성에서 열심히 힘을 합하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는 이름이 좀 특이하죠. 흑치상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이제 임준성이라는 데서 열심히 백제를 다시 살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암기팀 나갈게요. 우리 태권도 배울 때 뭐 입어요? 도복 입죠. 흑도복입니다. 흑색 도복을 입었어요. 흑도복을 입고 백제 부흥운동을 했다. 흑도복을 입고 백제 부흥운동을 했다. 흑치상지, 복신, 도침, 흑도복을 입고 백제 부흥운동을 했다. 요 세 명이 이렇게 열심히
부흥운동을 전개를 했는데 지배층 안에 내분으로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것도 없잖아. 백제 고구려 부흥운동을 성공했으면 신라 상국통일 못했겠지. 그죠? 근데 흑도복이라는 거 되게 많이 나와. 이걸 쌤이 왜 강조하냐면 앞에 이렇게 찍찍찍찍 적어놓고 여기 중간 내부 박스에 뭐 흑치상지, 뭐 복신도치 뭐 이런 적어놓고 요 순서가 어디 들어가야 될지 묻는 문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흑도복 키워드 통해서 뭐 알아야 돼? 아, 백제 부흥운동이구나 라는 거를 알고 난 다음에 순서 찾아주셔야겠죠. 이런 식의 문제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로 가볼게요. 고구려 부흥운동 상대적으로 조금 덜 나오는데, 자, 고구려 부흥운동 고연무가. 자, 선생님이 아까 고구려 할 때 고씨 강조한 적 있죠. 고연무 누구겠어요? 고구려 왕족이겠죠. 고연무가 오골성에서 봉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름도 특이합니다. 건모장이라는 사람은 한성에서, 그 다음에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하는데 고연무, 건모장, 그 다음에 안승 나오게 되는데요. 기억에 이제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는 사실 고연문의 이름만 봐도 알 거고 건모잠이랑 안승이 많이 나옵니다. 건모잠이랑 안승, 이 건모잠이랑 안승이 하다가도 지배층 내분으로 실패하게 되십니다. 실패. 어쨌든 백제 고구려 부흥운동이 있었고 다 실패는 했으나 키워드 흑도복, 그 다음에 건모잠, 안승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정리를 해볼까? 나당 연합이 성립이 됐고요. 백제가 멸망이 되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멸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와 고구려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됐고요. 지금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선생님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한 단계가 남았는데요. 자, 나당 전쟁에서 고구려까지 없애고 나니까요, 당이 한반도의 집에 뭐를 드러내기 시작합니까? 야욕. 야욕이 뭔가요? 야심, 야망감, 욕심이란 뜻입니다. 이글이글 야망감, 욕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당의 한반도 집에 이 야욕이 드러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선생님 야욕을 드러냈다는 증거 있나요? 증거 있습니다. 당나라가 무슨 짓을 하냐면요. 백제 땅에는 웅진 도독부, 고구려 땅에는 안동 도호부, 신라에는 계림 도독부를 세웁니다. 도독부, 도호부가 뭐냐면 우리도 지금 뭐 서울특별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뒤에 붙이는 말 있죠. 그것처럼 당나라가 뒤에 붙이는 말이었단 말이야. 당나라 뒤에 붙이는 말.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나라식으로 편입했다는 거예요. 당나라 땅으로 편입했다는 거야. 자,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니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거다. 자, 신라가요. 당나라가 어떻게 했어? 지금 야욕을 드러내면서 편입시켰지, 자기 땅으로. 그러니까 신라가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합니다. 갑자기 잉스럽죠? 신라가 고구려 멸망시켰잖아요. 근데 갑자기 고구려 부흥운동도 실패했었는데 이걸 왜 다시 지원해요? 무슨 이유일까요? 자, 당나라를 승리했던 경험이 있는 나라가 유일하게 누구야? 고구려죠. 고구려 민족들이잖아. 그래서 신라는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신라군 플러스 백제와 고구려의 부흥군들 있죠. 유민들 대 당나라. 갑자기 이상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당나라한테 뺏기는 것보다는 신라가 차지하는 게 나으니까, 백제 고구려 사람들이 봤을 때 같은 한반도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자, 밑줄 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것만 알아도 시험은 다 풀리는데 우리 신라의 신라 통일 순서 찾는 문제에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건 항상 매소성 기벌법을 찾으면 돼요. 매소성 기벌법 찾으면 돼요. 그냥 순서 찾기 문제에서는 항상 신라 삼국 통일 순서 찾기 문제에서 항상 마지막은 그냥 매소성 기벌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라와 백제 고구려 부흥이니까 당나라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전쟁이 있었는데 수도 없이 많아. 근데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당나라를 물리치게 된 승리한 전투가 매소성 기벌포예요. 우리 요것만 알고 가면 돼. 그래서 얘가
얘가 언제라고? 순서 마지막이다라는 것만 기울여 한 문제 맞추고 가실 겁니다. 마지막 수능에서도 빈출입니다. 그래서 단군을 격퇴하게 되고요. 삼국 통일을 완벽하게 완수하게 되십니다. 매소성 기볼포, 매소성 기볼포, 매소성 기볼포 3번 얘기했습니다. 무조건 시험 나오고요. 자, 이렇게가 삼국통일 순서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삼국통일의 의의와 한계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계속 여러 나라의 성장 때부터 시작을 해서 분열된 국가에서 살았었어요. 근데 이렇게 분열된 국가에서 살았었는데 바로 드디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신 겁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거야. 드디어 분열된 국가가 하나로 통일이 된 거야. 자, 그래서 의의를 보게 되면 고구려 백제 유민과 함께 당나라를 축출했다. 어쨌든 외부인을 한반도에서 물리쳤죠.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훌륭한 문화가 융합되면서 통일 신라는 문화가 대폭발합니다. 대폭발.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 석굴암, 불국사 같은 것들이 있죠. 이렇게 문화가 대폭발하게 됩니다. 근데 시험에 더 많이 나오는 거는 한계예요. 한계. 어떤 한계를 가지게 되냐면 통일 과정에서 외세, 외국 누구예요? 당. 외세의 도움을 받게 됐다. 안 좋은 거죠. 선생님이 회사를 차리는데 막 외국인한테 돈을 막 받아서 회사를 차렸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 외국인이 자기 나라로 지분이나 우리 선생님의 한국 기술을 빼앗아 가겠다고 계속 협박을 하는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질타를 받겠죠. 너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력이 외국에 가게 될 거다. 이런 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세의 도움을 받게 됐다.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중요하죠. 대동강 이남 지역만 확보하게 됐다. 그러니까 대동강 이북에 어디 고구려 영토 대부분을 삭취했다. 이게 가장 큰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굉장히 좁은 우리나라의 영토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충격받지 마세요. 교재에 나와 있는데 초록색으로 이제 색칠된 부분, 여기가 우리 통일신라 영토 끝입니다. 수많은 윗부분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개토 대항림 이런 것도 다 중국에 있어요.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동강 이남만 확보했다. 대동강 이 부분 다 빼앗겼다라는 거, 대부분을 상실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도 다 봐야 되고 시험에 나오는 거 하나 더 보고 간다라고 얘기하면은 뭐 여기 다 나와 있는데 하나만 만약에 시험에 조금 나온다라고 하면 얘 나올 수 있어. 백강전투. 백강전투가 뭐냐면 이거 뭐 선생님 이제 선배가 졸업 논문으로도 썼었어가지고 그때 막 이제 그 논문 보면서 막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선생님 백강전투 하면 이게 뭐냐면 백제 부흥군과 외 지원군이 나당연합군과 싸웠던 거야. 자, 다시 정리. 백강전투가 뭐냐면요, 백제에 다시 살리겠다고 하는 부흥군과 그 다음에 백제와 정말 사이가 좋았던 누구? 왜? 일본이랑 우리 사이 되게 좋았어. 칠지도. 얘들과 나당연합군이 싸웠던 전투입니다.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봤죠? 혹도복이 패했다고요. 그래서 얘들이 패했어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백제 부흥군을 설명하려고 조금 어렵게 내면 백강전투 키워드를 넣어버리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갑자기 백강전투 하니까 이게 왜 외계어가 이러는데 이건 뭘 말하는 거다? 백제 부흥군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교과서에도 이런 식으로 나왔듯이 신라 삼국통일에 대한 이제 사료 2개 내놓고 너희들이 신라 삼국통일에 대한 의의와 한계를 찾아봐라.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거나 수행평가 빈출입니다. 수행평가 되게 많이 나오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순서 문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